예를 들어 이런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만들면 임상시험 같은 거에 이제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양분의 차이가 있는 정도를 찾는 거 가지고는 개별 환자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별 환자에 쓸 수 있을 만큼 이제 에비던스를 만드는 거고, 영상에서 만드는 거 이제 이미징 바이오마커라고 하고, 대부분은 블러드나 뭐 다른 검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약 반응성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영상이, 장점은 영상을 하게 되면 난 인베이시브이기 때문에 N수를 줄여서 환자든 뭐 동물 실험이든 리피티드 매저를 할 수 있으니까 숫자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면서 에비던스 훨씬 높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스터디의 이제 큰 스토리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도폐쇄성 폐질환이라고 COPD 환자인데, COPD는 담배 펴가지고 폐가 이제 구멍난 망가지는 이런 질환을 이제 크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현상은 폐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숨을 잘 못 쉬는 건데 원인이 여러 개 있는데 현상이 같은 질환은 아니냐. 왜 그러냐면 약 반응성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메이저리티는 담배로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담배 안 펴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 펴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인터액션이고, 누구는 뭐 요즘에 이제 약이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 확장제라고 이제 천식에서 쓰는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터가 있고, 혈관 확장제라고 바조 다일레이터가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스템셀이나 뭐 이런 포텐셜이 있는 애들, 뭐 동물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뭐 더 적은 샘플로 더 강력하게 하는 것들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징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게 이제 큰 스토리인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멀티센터로 이제 가치를 가져야 되고요. 뭐 영상 소프트 필요하고, 약 반응성을 약을 주고 환자를 코스트를 쪼개가지고 약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약이 주면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상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는 스터디. 더 웃기는 게 이제 바이오마커를 찾거나 하는 통계 기법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알려져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든지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고, 뭐 그래서 아주 이제 황당하게 찾는 것도 있고, 찾으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치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임상연구, 영상연구, 요소개발연구 이렇게 해서 환자를 어떻게 모으고, 단기 반응성, 장기 반응성 어떻게 되고,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고, 이거를 정량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이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영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영상 정량화 바이오마커, 뭐 인공지능을 하든 뭐 소프트웨어를 하든 이런 건데, 이 마젠타 리전을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시비어하다, 모더레이트하다, 카테고리를 0에서 9까지 해가지고 뭐 나눈다든지, 인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멀티센터고 여러 사람이 여러 기관에서 정성적으로 이제 뭐 카테고리칼로 해서 뭐 정량화를 표방하지만 정성적으로 하면 그 리프로듀서빌리티나 이게 통계적인 에비던스를 낮춰가지고 그럼 샘플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거나 훨씬 더 복잡한 스터디를 하고, 이제 인간의 차이, 이런 이제 매저먼트,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는 이제 뭐 아주 크루드하면서 잴 때마다 다른, 뭐 아주 다르진 않지만 에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나는 잔 거죠. 그런 자를 가지고 이제 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제 영상 소프트웨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센트럴 코랩을 만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멀티센터 드롭 트라이얼을 이제 하는데, 영상을 마커로 쓰겠다고 하면 그 영상을 싹 모아서 한 랩으로 보내고 그 랩에서 일관되게 매저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이제 분석 기법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FDA에서 이제 인정해주면서 신약 개발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병원에도 이제 김경원 B 선생님이 하시는 AICRO라는 그런 조직이 생겼어요. 그 조직이 우리나라 신약 실험의 영상 마킹을 사람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당연히 수많은 문제가 있겠죠. 사람도 이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영상학과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이제 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하면은 뭐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것 같잖아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신약 개발에서 컨펌된 마커는 약이랑 같이 맞짝으로 임상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쓸 때 이 마커를 보고 약 처방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이오마커가 맞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바이오마커가 나중에 뭐 상품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이오마커에 대한 특허도 이제 있을 수 있고 약이랑 같이 묶이면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 바이오마커 스터디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논을 가지고 벤틸레이션을 보는 CT를 뭐 거의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듀얼 에너지 CT에서. 그래서 이제 폐의 이제 기능을 보면 폐는 이제 피하고 공기가 들어와서 O2 CO2 익스체인지가 되는 기관이니까 인풋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피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두 가지의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유는 뭐 바조다일레트를 주는 게 좋겠다, 브론코다일레트를 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환자를 이제 아까 이티올로지가 다를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티올로지에 맞춰가지고 그걸 개싱할 수 있으면 그 환자의 맞춤형 치료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환자를 식별을 해서 그 환자의 맞춤형 약을 줄 수 있는 크라이테리어를 주는 마커를 찾는 거죠. 고혈압 환자면 이제 혈압을 재가지고 130에 90이면 뭐 130에 80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그런 사람들은 고혈압 그럼 이제 또 보험 수가가 이제 그런 약을 커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우리 고혈압 재듯이 영상을 재고 이 사람은 뭐 혈관 때문에 COPD가 생겨서 확률이 높으니까 바조달레트를 좀 더 잘 치료가 되겠다,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좋죠. 이런 식의 이제 스터디 디자인을 하려면 이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임상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저희가 했었던 건데요. 김정국 교수님이라고 이제 비뇨 영상학을 하시는 분인데 주로 이제 캔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쥐에다가 스니트닙이라고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약이에요. 이게 이제 맞춤형 항암제 약이고 캡슐 하나에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70만 원이고, 안 맞으면 독약을 먹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고, 열날이 비싸죠. 70만 원. 그래서 애한테 쥐에다가 이제 그 캔서 뼈를 줘가지고 캔서를 만들어서 이제 캔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OCT라고 밖에서 찍으면 캔서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영상 모달러티가 있어요. 이건 표면밖에 안 보이는 모달러티인데, 플리티닙을 뭐 적당히 주면 이게 기존에 알려져 있는 튜머 볼륨이나 뭐 이런 거 대비 더 좋은 영상 마커가 있냐,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KEP라고 퍼퓨전, 아까 제가 이제 퍼퓨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퍼퓨전은 조영제를 IV에다 주면 피를 따라서 이제 그게 다일루션 돼서 심장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에 들어가서 심장에서 한번 섞이고 나서 이제 동맥으로 다시 나오면서 동맥 그 조영제가 이제 MRI든 CT든 영상 시그널에 인텐시파이를 하기 때문에 피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피의 흐름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브레인에서 찍은 건데, 이게 까매지는 부분이 이제 얘는 이제 MRI는 이제 까매지는 방향으로 조영제가 나오고, 뭐 CT는 뭐 밝은 방향으로 나오는데, MRI도 이제 까만 거 말고도 하얀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쭉 찍으면 실제로는 일관되게 찍혀야 되는데, 조영제가 들어있는 블럭의 피가 몸을 따라 흐르는 것들이 이제 찍히고, 그러면 로컬리 이제 영상이 검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시그널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가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퍼스트 패스라고 첫 번째 심장이 쐈을 때 몸에 돌아서 이제 거기도 도는 거고, 이게 세컨 페이스라고요. 다시 한 바퀴 돈 거예요, 피가. 조영제가. 그래서 대부분은 키드니에 걸러지는데, 키드니를 통과하고 다시 몸을 리서큘레이션 하는 녀석에서 다시 조영제 임팩트가 나오고, 이게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게 일주일에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조영제를 주면 리피티드 스터디가 안 돼요, 한 달 안에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MR 조영제이시고,
뭐 여러 군데에 써요. 뭐 얘는 이제 펑셔널 MRI 퍼퓨전 레이트를 다른 걸로 찍은 건데 얘는 이제 산모의 뱃속에 있는 이제 폐하의 브레인에 뭐 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폐하일 때 저산소증이 굉장히 폐하의 눈의 발달에 심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저희도 이제 폐를 가지고 퍼퓨전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폴라라이즈드 헬륨 가스를 폴라라이제이션 시키면 MRI 시그널이 1000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폐의 벤틸레이션을 보고, 벤틸레이션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폐가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에어웨이가 어울리 트랩됐거나 뭐 이런 뭐 거기 폐포가 망가졌거나 그런 데들을 이제 보는 영상 시퀀스고, 저희가 이거를 CT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엄청 비싼 장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효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너트 헬륨을 레이저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익사이테이션 시켜가지고 폴라라이제이션 시키는 뭐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퍼퓨전은 안신타인이 이제 속도는 거리분의 시간이다. 뭐 이건데 얘가 이제 속도고 얘가 이제 볼륨이고 이게 시간이에요. MTT는 미인 트랜짓 타임이고 블러드 볼륨이 속도로 나누면 이제 시간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메타포인데요. 이게 NIH의 하스피탈 클리니컬 센터의 이제 맵이에요. 맵인데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인풋 도로고 여기가 아웃풋 도로인데 피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셀에 뭔가 복잡한 일을 하고 뭘 맞추고 나가는 환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클리니컬 센터에 가서 뭐 레지스트리도 하고 의사도 만나보고 검사도 하고 미인 트랜짓 타임을 한 다음에 다 끝나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 리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머무르는지, 그래서 특정 픽셀에 있는 조직, 우리가 찍는 영상은 메조스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상 픽셀 안에 100만 개의 세포 정도가 있는데 그 세포가 캔서 세포면 캔서 세포의 헤모다이나믹스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피를 당기고 머무르고 유지하는 패턴이 정상 세포랑 다른 거죠.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다 나머지는 다 리서치 센터인데 여기는 클리니컬 센터니까 사람들이 복잡복잡 하겠잖아요. 저희도 여기 이동에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저 앞에 병원에는 빠글빠글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이제 로컬 리전의 프로퍼티를 이제 휴먼 피플의 퍼퓨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CRC 센터고. 그래서 이걸 알려 그러면 이 CRC 안에도 이제 수많은 복잡한 게 있는데 픽셀은 훨씬 크게 이미징하니까 이 안에서 무슨 짓을 세포 100만 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여기도 보면 라이브러리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요거를 더 잘게 쪼개서 이미징하면 각각의 펑션에 따라서 퍼퓨전을 더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크루드하게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있는데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픽셀 자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먼 여기 입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뭐 잘하면 여기 아웃풋에서도 우리가 피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알 수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 하나랑 요거 인풋을 알고 요 에브리 픽셀의 시간에 따른 사람의 양이 영상의 시그널 덴서티죠. 피가 조영제에 이분하게 섞여 있어서 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시간축으로 이미징을 하고 있는 거니까 피의 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에 들어와서 얼마나 머무르고 얼마나 나가는지가 미분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미징하는 건 메조 스케일이기 때문에 훨씬 큰 레벨을 보기 때문에 요걸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분석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문제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90도 돌려놓은 문제인데 인풋에다가 IV 인젝션을 볼로스로 이렇게 줘요. 볼로스로 준다는 건 한 방에 한 줄로 쫙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주면 사람이 쇼기 와요. 특정 대역대에 조용제를 얼마 이상 주면 이게 피가 아니고 이제 그게 완전 100% 조용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 맥시멈 양이 있어요. 얼마 이상은 못 주게. 하지만 한 방에 이렇게 피크, 임펄스 피크로 주면
나중에 계산이 쉬워져요. 디컨볼루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샤프하게 볼로스로 주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고, 인퓨전이라고 아주 스테디하게 작은 양을 계속 줘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내가 이제 인풋을 아주 단순하게 주되 컨트롤하면 나중에 여기 영상을 보면 얘가 처음에는 이제 피가 계속 오고 있겠지만 이제 조용제가 섞인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시그널이 없다가 이론상 이게 오면 어느 순간에 100% 차고, 그리고 바로 나간 놈도 있을 거고 조금 있다 나간 놈도 있을 거고 뭐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런 이제 리스판스 펑션, 로컬 펑션의 리스판스 펑션이 MRI를 찍어보면 픽셀 바이 픽셀로 나오는데, 이 리스판스 펑션의 프로퍼티를 A랑 디컨볼루션 해보면 이 로컬 빌딩, 아니 로컬 티슈의 헤모다이나믹스 프로퍼티를 우리가 게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퍼퓨전이다. 퍼퓨전은 아까 내가 블러드 볼륨도 알고 싶고 블러드 플로우도 알고 싶고 MTT, 미인 트랜짓 타임도 알고 싶은 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얼마나 많이 머무르고 오랜 시간 머무르는지, 그리고 그거를 나눈 이제 속도가 얼마인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인플로우를 알고 아웃플로우를 알고 픽셀 이미징을 하면 우리가 뭐 굉장히 우아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아웃플로우를 제거하는 게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있는 가는 혈관은 이미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아주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굵은 혈관은 100% 혈관 픽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라이즈 할 수 있고, 그럼 그 혈관 픽셀에 내가 IV 볼록션을 주면 이렇게 임펄스식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또 이게 가다가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때문에 어떤 놈은 빨리 가고 어떤 놈은 늦게 가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바로 앞에서 주고 바로 앞에서 IV 인젝션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플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좀 멀리, IV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IV에 큰 혈관을 재야 되기 때문에, 큰 혈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장기, 내가 보고 싶은 장기에 바로 앞에 있는 혈관을 찍으면 좋은데 그 혈관은 너무나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마다 문제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슈가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컨볼루션을 쓰고요. 컨볼루션이라는 게 요런 리스판스 펑션, F가 이제 그 조직의 리스판스 펑션이고 G가 임펄스성 조용제라면 시간에 따라서 영상 시그널은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이제 가우시안 나오고 가우시안이라고 붙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아까 내가 볼로스로 줘도 걔가 특정 티슈에는 가우시안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리스폰스 펑션도 뭐 애가 뭐 캔서면 캔서의 리스폰스 펑션이 있고, 정상 조직이면 정상의 리스폰스 펑션이 있고, 뭐 장기마다 조직의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리스폰스 펑션들이. 어쨌든 컨볼루션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 가지고 G는 알잖아요, 우리가. G는 우리가 준 거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제지. 그림은 찍었고 그러면 F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디컨볼루션으로. 되시죠? 디컨볼루션 엄청 쉽다면 쉽고 나눗셈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심플한 이제 스칼라 나눗셈이 아니라 벡터 나눗셈으로 쉽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시그널에 뭐 요런 임펄스 펑션을 하면 이제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컨볼루션 뭐 잘 똑같은 데에다가 커널만 좀 다르게 줘도 매우 다른 패턴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널 프로세싱이고, 그래서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제 아까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임펄스 리스판스를 통해서 아까 이제 타임의 리스판스 펑션이 이제 누적되어 있는 컨볼루션 텀으로 이제 타임이 되는데, 요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의 퍼스트 모먼트가 미인 트랜짓 타임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가 IV를 쌌는데, 뭐 예를 들어 클리니컬 센터는 사람도 엄청 많이 오고 오래 머무를 거잖아요. 클리니컬 센터 앞에 있는 뭐 이런 주차장은 뭐 이렇게 머무를 거고, 여기 리서치 센터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들어와서 나갈 거고, 여기는 뭐 다를 거고, 뭐 기관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전혀 다른 리스판스 펑션이 나온다는 거죠. 인풋은 요거 하나만 주고 요거는 다 풀 이미징을 시간으로 착착착착 했을 때, 그러면 이 기관은 클리니컬 센터, 얘는 캔서고, 얘들은 리서치 기관, 얘는 정상 조직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료를 사람들에게 뉴트럴한 마커, 이게 이제 시간이 물리 단위잖아요. MTT는 분이고, 그 다음에 블러드 볼륨은 100cc당 cc예요. 아까 내가 100% 블러드 있는 영역을 잡으면 이거의 조용제가 100cc당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맥스로 뛰는데 얘는 이제 100cc당 몇 cc가 누적했을 때 나오는지를 하기 때문에 렐러티브 블러드 볼륨이 나오고 그러면 분당 100cc당 cc가 블러드 플로우인 거죠.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아웃플로우를 가는 혈관이나 미세 혈관 같은 거 잴 수가 없고 픽셀 레벨에서는 아웃플로우를 정확히 잴 수 없기 때문에 인플로우랑 요걸 가지고 디컨볼루션 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주고 리스폰 성션이 아이디얼 할 때는 이렇게 100% 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RT라고 모델링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가는데 어떤 놈 빨리 가고 어떤 놈 늦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탁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줬다고 해도 이렇게 주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 앞에 이렇게 아주 루스하게 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현실적인 아이디얼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션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주는 거랑 약간 다른 인풋이 각 픽셀마다 들어가고 어찌됐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 구하고 뭐 이런 거에서 이거 디컨볼루션 해보면 뭐 RT 나오고 뭐 콘트라스트 아테리어에서 콘트라스트 양은 우리가 이것도 같이 이미징 되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조직의 콘트라스트 양은 시간축으로 알게 되면 이 CT의 T를 프로파일을 잘 분석해서 퍼스트 모멘트를 계산하면 민 트랜짓 타임이고 전체 썸을 하면 블러드 볼륨이고 나누면 뭐 블러드 플로우겠죠. 그래서 이건 디스펄스 럼볼로스가 들어가는 게 이제 얘는 쇼트 트랜짓 타임, 얘는 롱 트랜짓 타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RT랑 HT를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RT를 뭐 센터 오브 매스를 한 민 트랜짓 타임이고 적분하면 블러드 볼륨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뭐 상수를 해서 블러드 플로우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냥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게 삼각형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거 잘 보면 로그 씌우면 그 1차 연립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병렬로 영상은 픽셀 바이 픽셀로 다 계산해야 되니까 병렬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랑 어느 픽셀은 내가 여기를 재잖아요. 여기는 알지만 요거는 모르죠. 근데 어느 픽셀은 여기 가는 게 가늘어 가지고 총량이 작을 수도 있고 여기는 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그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블러드 볼륨 뭐 이렇게 좀 적분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예요. 그 뭐 헤모클라이트 레이트랑 뭐 사람마다 피에 있는 적혈구 숫자가 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테리로 나눈 거랑 티슈로 나눈 거의 적분 레이셔니까 이게 100cc가 얘는 피가 100% 있는 픽셀만 잡은 거잖아요. 이게 100cc당 cc가 되는 거 단위가 얘는 렐러티브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영화관 안에서 잘 안 보이는데 사람 숫자 어떻게 셀 거냐. 뭐 물론 표 숫자를 세면 되겠지만 영화관에 들어갔다고 치면 랜덤하게 빛을 쏴서 빛에 걸리는 녀석의 빈자리 있는 자리만 세가지고 나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샘플링 시어리죠. 쉽게 얘기해서 계산한 거고. 그래서 블러드 볼륨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100% 리키지가 없어야 되거나 100% 세포 내 조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올간들은 이런 거를 위배돼요. 이제 뇌 같은 경우는 BBB가 있어서 블러드 플로우 밖으로 플라즈마 밖으로 조영제가 안 나가거든요. 이론 다 블러드 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영제가 매크로모레킬이기 때문에. 근데 폐 같은 경우는 리키지가 조금씩 나요. 그래서 폐 뭐 이렇게 나고 이제 뇌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캔서인데 캔서가 생긴 영역은 BBB가 깨져요. 캔서는 BBB를 잡아먹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 리키지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퍼퓨전 분석으로는 아까 플라즈마 혈관 안에 100% 조영제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그래서 IV 가드루임 DTPA라고 매크로 모레킬에 페라마그네틱한 MRI 조영제를 주고 그게 장기까지 그러면 이제 정맥을 타고 가서 심장에 가서 몸에 돌아서 뇌는 굉장히 빨리 가지만 간이나 뭐 키드니는 한 몇 분 뒤에 가거든요. 이런 장기들을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그널을 쭉 찍으면 아까 MR 시그널이 네거티브로 나오고 요즘 포지티브도 있지만 네거티브로 나오면 이거 인버전 하면 이제 포지티브 시그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메이저 혈관 이게 MCA 혈관이라고 이제 가장 중요한 혈관인데 이 혈관을 잡으면 100% 아테리어 인풀 펑션 여기는 이제 100% 조영제가 들어오면 이런 패턴을 하고 퍼스트 패스, 세컨 패스가 이렇게 되고 이제 에브리 픽셀에 를 보면 퍼스트 패스, 세컨 패스인데 이제 SNR이 훨씬 나쁘죠. 여기는 시그널이 굉장히 낮으니까 조영제가 다일루션 돼가지고 막 들어가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CBV는 아테리 인풋의 적분분에 이제 티슈의 블러드 볼륨의 적분, 아까 컨트라스트 계산해가지고 CBF는 뭐 얘가 오는 시간대 이거 시간의 레이쇼를 계산하고 MDT는 퍼스트 모멘트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마스크 주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시간 축으로 하면 계산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뭐 싱귤러밸리 디컴포지션으로 뭐 노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둥, 뭐 노이즈러스한 시그널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요 아테리 인풋이나 요런 거가 이제 콘트라스트 시그널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요건 MRI 시그널이고 여기서 이제 콘트라스트 조용제 시그널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보면 이제 베타 펑션으로 피팅하면 이게 사람들의 몸에 인젝션, 공기를 마셨을 때 탄소가 얼마나 업테이크 되는지, 그리고 이런 조용제를 줬을 때 조용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시그널을 하는지는 감마 베리에이터 펑션을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마 펑션으로 우리가 피팅을 하면 이 세컨 페이지는 우리가 노이즈러스 하는데 어디까지 노이즈인지 알 수 없으니까 모델에다 두들겨 맞추면 알파 베타만 훨씬 더 쉬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좋은데, 요거를 이제 일일이 커브 피팅으로 맞추면 픽셀 바이 픽셀 3D 볼륨이니까 다 맞추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래서 로그 씌우면 요거 전부 다 상수 다 리니어 펑션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리니어로는 이제 우리가 병렬로 맞출 수 있죠. 예. 커브 피팅은 이터러티브 펑션이기 때문에 패러렐라이즈가 굉장히 불편해요. 뭐 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상수로 하면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를 그냥 그 한 방에 풀 수 있잖아요. 물론 이터러티브로도 풀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병렬 처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 전체는 저희가 다 짜놓은 게 뭐 몇십 년간 짜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 리니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이제 난 이터러티브 하면서 병렬 처리로 하면은 이제 뭐 몇 시간 걸렸던 게 그냥 몇 초로 떨어지는 거죠. 뭐 이거 매트랩으로 짜도 엄청나게 빨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타임 오브 어라이벌이 있어야지 감마 피팅에 그 감마 피팅이 이제 쉬프트 되거든요. 여기 시작점을 알아야 여기에 타우에다가 T0 빼고 뭐 여기도 T0 빼가지고 커브 피팅을 하거나 뭐 요걸 잘라가지고 뭐 시작점부터 줘야지 감마 피팅은 시작부터 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게싱하는 T0 문제 찾는 거 약간 트리비얼한 문제인데, 이게 아이디얼 감마 펑션인데 리서큘레이션 때문에 뒤쪽이 오버 에스티메이션 돼요. 그럼 앞쪽만 잘라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맥시멈 픽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맥시멈 픽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MRI 템포럴 레졸루션이 못 따라가면 이게 블러돼요. 뿐만 아니라 MRI는 얼마 이상 시그널이 되면 그 2의 12비트를 넘어가지 못하게 위에 트렁케이트 시켜요. MR 시그널을. 조용제를 찍어보고 너무 높게 뛰면 조용제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희석시켜야 되고요. 뭐 이렇게 바이스 버사도 있고, 너무 낮으면 SNR이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피지올로직 이미징이라고 사람 몸에 무슨 짓을 하는지를 영상을 가지고 막 실험 기법을 가지고 하고, 요즘 이제 우리가 4D 퍼퓨전은 이제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퍼퓨전 만들 때 이런 거 했었죠. 실제 시그널은 이제 완전 헬이에요. 아테리는 뭐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뜨고요. A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노이즈 레벨이랑 세컨 패스가 막 섞여 있으니까 어디까지 잘라서 어떻게 피팅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훨씬 더 샤프하게 떠 있을 거예요. 실제 영상에서. 실제 아이디어. 근데 우리가 영상이 콘타이제이션하고 블러되고 타임 맥시멈 픽일 때 우리가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케이스 스페이스 한 방에 찍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 블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로.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노이즈러스 없애기 위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뒤쪽 노이즈 텀 다 자르고 피팅하면 훨씬 잘 된다. 병렬 처리해봐라.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퍼퓨전이고, 요거가 아까 리키지가 있는 모델은 뭐 리키지가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션이나 언더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이제 그 다음 번 이제 폐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아이디얼하게 뜨면은 얼마나 좋아요. 동물 같은 걸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은 짧은 시간 찍어야 되고 뭐 맞춰서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거 피그네요. 뭐 이거는 이제 폐에서 찍은 거고요. 폐도 하고 뭐 모든 장기를 하는데, 아까 조용제 안 주고 아테리얼 스핀 레이블링이라고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이 있는데, 철을 RF로 대전시키면 그 대전된 게 MR 조용제거든요. 순간적으로 대전되고 조금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걔가 이제 캐로티드 같은 데다가 여기다 RF를 계속 때리면 올라가는 플로우에서 대전된 피가 뇌를 도는 거를 이제 아트리얼 스팀 레이블링하고 걔는 이제 시간 지나면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조영제를 몸에 안 주니까 20분에 다시 스터디를 해도 아까 이제 조영제끼리 컨트롤 하는 이유가 없어서 리피트드 실험, 짧은 시간에 뭔가 태스크를 하고 다시 퍼퓨전을 보고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이런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근데 완전 헬이에요, 영상은. 요즘에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게 뭐 빨리 찍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퀀스 때문에 MRI 시퀀스가 못 따라가서 장비도 엉망이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됐다가 요즘에는 뭐 굉장히 우아하게 찍히고요. 뭐 펑셔널 이미징이 엄청 많은데 뭐 CT고 퍼미어빌러티가 있어야 되는데 CT 모델은 또 달라요. MRI는 조영제의 농도와 MR 시그널이 리니어하지 않아요. 근데 CT는 리니어해요. 리니어리티가 증명돼 있거든요. CT는 그냥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MR은 아까 얘기했지만 콘트라스트 프로파일을 디컨볼루션 다시 찾아야 되는 이런 이슈가 좀 있고요. 시퀀스에서 말고 리키즈가 있으면 이제 투 컴파트먼트 모델로 가고요. 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여기 있다. 투 컴파트먼트 모델은 이제 훨씬 더 심오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저희가 이제 ABC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하다가 멈췄죠. 혈관 생성학 이제 캔서가 정상 세포는가 만드는 혈관은 예를 들어 이게 통통하고 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캔서가 만든 세포는 혈관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좀 모나 보이고 가늘고 뭐 이게 캔서는 아까 헤모나이즈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주 액티브하게 그로잉 해야 되고 피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캔서가 잘 자라는 조건 중에 하나가 혈관을 스스로 만드는 VEGF나 뭐 이런 혈관 생성 물질을 스스로 막 만들어서 분비해요. 주변에 혈관을 막 만들어요, 지가. 뭐 그런데 캔서가 만든 혈관은 일단 많이 필요하고 단시간에 많이 필요하니까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죠. 둘 다 템으로 찍은 건데요. 그리고 요게 그냥 형상만 다르냐. 근데 이 형상을 우리가 이제 조직을 채취해서 일일이 다 템으로 찍어볼 수는 없잖아요. 진단 목적에서는. 그래서 이제 본 게 이제 정상 세포가 만든 혈관은 플라즈마 안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플라즈마 밥 이게 이제 아까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대충 한 군데 뜯어보면 그 영상 하나 찍었을 때 한 100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한 픽셀 안에 70%는 물이고 나머지 30%가 세포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또는 혈관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70%가 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뭔가 굉장히 복잡해서 함부로 조영제나 이런 건 잘 못 들어가요. 다른 거는 뭐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조영제가 매크로 모레큘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혈관 안에 어떤 물질, 영양소가 이 밖으로 나갔다가 필요하면 들어와야 돼. 이게 삼투압을 통해서 농도 때문에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 나갔다 들어왔다 하려면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혈관과 혈관 세포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특정 물질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콘트라스트 조영제를 혈관에다가 주면 혈관을 따라 혈관은 이제 100% 차 있는데 이 밖에는 0%겠죠, 처음에는. 그러면 삼투압에 의해서 이 조영제가 조금씩 나가요. 이게 나가는 게 K-트랜스예요. 플라즈마에서 인터스티셜, 익스트라셀룰라, 익스트라바스큘라 영역이 아까 70%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 쪽으로. 그리 나가는 속도가 K-트랜스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혈류는 계속 이제 흐르잖아요. 심장이 짜니까. 이쪽으로 계속 빠져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어느 순간에 조영제가 없는 이제 100% 피오한 피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삼투압 때문에 이 밖에 쪽에 있는 컨트라스트가 더 높으니까 혈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럼 반으로 들어오겠죠. 그게 KEP예요. 그래서 아까 A처럼 BBB가 있는 뇌혈관은 요게 세포당 하나씩 혈관이 꽂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터스텔 에어리어로 나갈 수가 없어요. 뇌혈관은 뇌는 이상한 거 생기지 말라고 혈관이 잘 실링이 돼 있기 때문에 세포랑 영양도 이제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빨대가 꽂혀 있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사람의 대부분의 장기, BBB가 없는 이런 장기들은 이런 식으로 인터스티셜 2 영역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퍼퓨전을 그냥 보면 아까 오버 액티메이션 생기고 딜레이드 뭐 퍼퓨전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슈, MTT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투 컴파트먼트 모델을 써요. 그래서 요놈을 미분하는 거. 그래서 이제 K 뭐 그래서 요거의 레이쇼도 재고 요게 정상 세포는 엄청 느리게 나가는데 캔서 세포는 엄청 빨리 나가요. 이게 굉장히 성결 보면 세포와 세포 사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이제 K 트랜스가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정상 세포랑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요게 퍼미어빌리티예요. 여기서 삼투압이 얼마나 빨리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지를 이거를 이제 투 컴파트먼트 미방으로 풀어보면 그래서 이제 조용제 주는 건 똑같고 퍼퓨전하고 영상 찍고 이거를 시그널, MRI 시그널을 콘트라스트로 바꿔야 되고요. 아까 요 구멍 나가서 나갔다 들어오는 걸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투 컴파트 퍼미어빌리티 모델은 IV 인젝션이 들어오면 플라즈마가 혈관 안이라는 거고 혈관 플라즈마 안에 콘트라스트 조용제 메커니즘하고 익스트라 셀룰라, 익스트라 바스큘라 영역에 로컬 티슈인 거죠. 티슈 영역의 콘트라스트 프로파일 사이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미방으로 놓고 키드니로 얘는 나가는 거니까 요거를 풀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뭐 처음에 이제 동물 실험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고 뭐 이 트레이서 동물에다가 마이크로 스피어를 여가지고 피에 IV 인젝션하면 스피어가 쭈쭈쭈 가가지고 그거를 엑스레이로 찍으면 스피어 개수 셀 수 있고 뭐 나중에 어디 박혀 있으면 조직 잘라가지고 뭐 개수 세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퍼미어빌리티 콘스탄트 뭐 서피스 에어리어 콘센트레이션 디펄 이게 삼투압의 그거 모티베이션이죠. 티슈의 매스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일방식 만들어서 좀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풀면 되는데 가장 핵심이 어디로 사라졌네요. 자, 시그널에서 이 콘트라스트로 바꾸는 게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MR 시그널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MR 시그널이 콘트라스트하고 리니어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CT는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고 시그널 자체를 C에다가 쓰면 되는데 MR은 S, 시그널에서 나온 걸 S라고 하고 C는 콘트라스트의 프로파일이에요. 그 시그널에서 콘트라스트를 이제 추출해서 이제 콘트라스트의 농도로 해야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짠 프로그램인데 여기가 캔서가 있는 영역인데요. 여기 찍어보면 이게 정상 세포는 이쪽이 정상이고요. 정상은 이제 이게 이제 프로스텍토미 해가지고 병리과 의사가 그려준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본 건데 VE가 1에 가까워야 되고요. 이게 엑스트라 셀룰라, 엑스트라 바스큘라의 볼륨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은 이제 VE는 캔서 세포가 없으면 100%여야 되니까 1에 가까워야 되고 K 트랜스도 1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고. 근데 캔서가 생기면 익스트라 셀룰라, 익스트라 바스큘라 영역이 확 줄어요. 왜 그러냐면 30%만 있어야 되니까 캔서 세포가 단위 영역당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리전의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바뀌고 이게 물론 디퓨전으로도 알 수 있어서 내가 지난 시간에 디퓨전 얘기 잔뜩 했잖아요. 해각이랑 거의 비슷할 만큼 나온다. 근데 퍼퓨전에서도 이제 이 V 파라미터가 0에 가까워지는 식으로 쭉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포들이 로컬리 많아져서 아직 굉장히 비지해지니까. 뿐만 아니라 K 트랜스처럼 얘가 만든 세포는 조용제가 들어오면 훨씬 더 빨리 이제 익스트라 셀룰러 영역으로 나갔다가 빨리 들어오는 대충 만든 혈관이고 혈관이 많으니까 한 5배 정도 는다. 그래서 보면 이게 MR 시그널이고 이게 콘센트레이션 이게 이제 컨트라스트 시그널이고 보면 굉장히 얘는 우아하게 떴다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스테이트니까 이게 장기마다 달라요. 장기마다 이 프로파일이. 근데 캔서는 보면 훨씬 더 어그레시브하게 당겨요. 피가 빨리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니까 세포 혈관도 많이 만들고 혈관에 뭐 이런 다공성
근데 엉망인 혈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티피컬 캔서 패턴이고요. 그래서 뭐 퍼미어빌리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샤프하게 피팅하느냐 이런 이슈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퍼미어빌리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걸 가져다가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KEP가 아까 퍼미빌리티 모델이 서너 개쯤 있는데 어떤 건 K-트렌트가 나오고 어떤 건 KEP가 나오고 어떤 건 두 개가 같다고 해서 그냥 K만 나오고 뭐 이런 모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이제 퍼퓨전 파라미터니까 이게 펑셔널 파라미터고, 이게 모폴로지를 바꾸는 것보다 항상 이제 폼 팔로우 펑션이라고, 그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고 기능이 먼저 바뀌고 형태가 바뀐다라는 게 이제 건축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튜머가 재발을 했어요. 어떤 게 재발을 했으면 어떤 약을 먹고 있는데 캔서가 처음에는 줄다가 캔서가 늘어나면 재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튜머 볼륨이 이제 마커일 수 있잖아요. 튜머 볼륨이 얘는 잘 치료된 그룹인데 약을 주면은 튜머 볼륨이 계속 줄어요. 얘는 잘 치료되고 있죠. KEP 똑같이 줄어요. 그럼 KEP도 이제 마커를 쓸 수 있는 거죠, 둘 다. 근데 이제 리그레션 말고 이제 재발한 그룹을 보면, 얘는 이제 재발한 그룹인데 캔서가 처음엔 줄었다가 이게 저항이 생기거나 뭔가 재발을 해서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재발을 하는데, 튜머는 훨씬 더 늦게, 이게 쥐는 5일에 한 번 심장을 초당 우리가 60번 분당 60번 뛰잖아요. 쥐는 한 250번 뛰고 생리주기가 5일에 한 번씩이에요. 사람보다 훨씬 빠르네요, 쉽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사람 나이로는 주지만 쥐입제는 몇 달일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튜머 볼륨이 먼저 줄다가 느리게 튜머 볼륨이 커지죠. 근데 이제 퍼퓨전은 먼저 떨어졌다가 더 빨리 선행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재발을 한다라는 거를 퍼퓨전으로 보면 훨씬 더 먼저 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캔서가 치료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을 안 바꾸는 거죠. 아까 70만 원짜리 스니트닙을 계속 먹여야 되는데 사람에게도 그게 안 맞으면 독약이거든요. 쉽게 해서 안티캔서 드럭들은 전부 다. 근데 이렇게 선행하는 영상 마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거 되시죠? 뭐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증명한 거예요. 그냥 G 실험 해가지고 막 ADC 가지고도 해보고 퍼퓨전 가지고도 해보고 저희가 만든 거 가지고 쥐에다 하고 사람에다 해보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튜머 캐릭터라이제이션의 디퓨전이 그 셀이 많아서 멤브레인 때문에 디퓨전을 이제 막는 거고, 퍼퓨전은 아까 이제 헤모다이나믹스를 하는 거고, ASL도 있고 퍼미어빌리티도 있고, 이 세 개가 약간씩 다른 거고요. 스펙트로스코피는 이제 케미칼 인바이러먼트를 바꿔가지고 어떤 특정 픽들의 레이쇼나 이런 게 이 영역이 메타볼리즘이 캔서는 어쨌든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하는 놈이니까 메타볼리즘도 좋고 뭐 특정 그것도 많이 하고 뭐 그렇고, 하면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톡식해지고 아나토미도 변하고, 이런 게 이제 튜머 캐릭터에 여기에 들어가는 마커 뿐만 아니라 이제 COPD 마커, 캔서 마커, 이걸 다 영상에서 뭐 인공지능으로 찾든 정량으로 찾든 이런 뭐 뉴메리컬 모델을 만들어 찾든 찾아가지고 이제 이게 증명이 돼서 개별 환자에게 쓸 만큼 정확하면 이제 우리가 영상 바이오마커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루틴하게 하는 거고, 지금 가장 가까운 게 이제 펑셔널 MRI에서 뇌의 그런 마커랑 COPD에서 emphysema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 바이오마커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FDA가 거의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적어도 신약 실험에서는 이런 마커들 거의 다 쓰고 있고요. 근데 임상에서는 아직도 이제 마커가 들어오는 거는 지금 FDA랑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코호트 스터디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미진 바이오마커 하겠습니다.